자, 오늘은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설명한 자소서 작성 요령을 토대로 평가일수에 적합한 합격하는 자소서는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휴브레에서 합격한 고3 내신 1.414가 연대의대에 합격하였고요. 연대 면접형이 뭐죠? 교과 성적이 40%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브레에서 합격한 학생은 내신 3등급대인 학생들도 연대 인문 면접형에 합격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합격하는 자소서가 되려면 학생부에 나와 있는 요소가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학생부 요소들을 검토한 후 대학들이 금년도 입시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을 담아내야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대학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뭐죠? 바로 전문교과 학습 과정,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수 과정. 전문교과나 진로 선택 과정이 없을 경우 내가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하는 과정을 갖다 학생부에 나타내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의 자기소개서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죠? 경제 과목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경제학 원서들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학습 과정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국제경제학에 관심 있고 이런 과정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바로 뭐냐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한 경제학 관련 원서를 갖다 보고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공부한 내용이겠죠. 그러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부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경제학 관련 원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관련된 도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동아리나 교내 활동과 연결되면 더 좋겠죠.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합격하는 자소서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휴브레에서 합격한 내신 3등급대인 아이가 그 인문 면접형에 합격한 것은 이러한 학생부를 토대로 자소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 2학년 때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런 대학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심화학습한 과정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3학년 학생부에 나타난 후 이걸 토대로 자소서에 충분히 설명하면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대학들이 입시 설명에서 설명한 자소서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고려대학교 학종 안내서에 보면 자기소개 작성 요령이 나오죠. 이걸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각각 항목에 대한 항목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휴브레에서 지도해서 합격한 어떤 실제 사례 이런 부분에 합격하는 자소서 사례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소서 1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소서 1번이 뭐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은 지원자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문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본인만의 학습 방법,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학업 성취를 이루어냈던 뜻깊은 경험 등 학업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신 등급이 상승되었거나 경시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등의 실적을 나열하기보다는 그러한 학습 경험이 지원자에게 미친 영향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NG 사례가 뭐죠? 저는 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 문제집을 풀고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께 질문해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성적이 점차 향상되어 2학년 이후에는 줄곧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하는 한편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NG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다음번엔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는 수학을 참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어떤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배우지 않는 수학 공식 뒤에 숨겨져 있는 논리와 철학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도서를 찾아 읽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면 선생님께 몇 번이고 찾아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다 보니 내신 성적은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는 모범 답안과 다른 창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내어 선생님께 크게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보면은 논리와 철학을 알아내기 관련 도서를 읽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도서가 학생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푸는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언급이 돼 있다면 조금 더 확실성과 사실성과 함께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도서. 관련 도서가 심화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도서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이 이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학업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합격하는 자소서 사례는 1번 사례가 좋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면 경제 수업을 들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었으나 경제 교과 과목에서는 관련 설명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영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으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노동경제나 미시경제에 관한 방과 후 수업 개설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경제학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K무크의 경제학 첫걸음 파트 1 미시경제학, 파트 2 거시경제학을 1년간 듣고 각자 관심 있는 주제의 논문을 찾아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실업과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아즈모르와 어우터의 연구를 요약하며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수학 통계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 경험을 통해 경제수학과 통계학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후 K무크 통계학의 이해를 들으며 연구의 내용을 이전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기술 발전이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알게 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교육, 취업 정책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죠?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을 동아리로 끌고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심화학습한 과정이 경제학과 그다음 논문 찾아 읽었고 그 다음에 수학과 연계된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나 있죠. 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죠? 서울대 재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다?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적인 그 내용이 부족하다. 알제모르나 그 다음에 아우터의 논문을 읽었다는 얘기는 심화학습한 과정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소서를 통해서 대학들이 바라보는 관점,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 영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창의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골고루 나타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경쟁력 있는 바로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2번 문항은 지원자가 경험한 활동 중에서 자신의 특성과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우선 사례를 선정해 보아야겠죠. 3개 이내로 기술이라고 되어 있으나 반드시 3개를 채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볼 때도 3개를 갖다 작성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열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갖다 작성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갖고 길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를 갖다 쓰셔도 되지만 3가지를 써갖고 나열식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려고 하면 2개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라고 하죠?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있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 부분도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집에서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의 재학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려대학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자소서 2번에 이런 내용을 나타내면 어떨까 하는 내용을 갖다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NG 사례가 있고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요? 라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한 과정입니다. 한번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줄곧 화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에서도 화학 관련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는 화학 동아리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정규 동아리를 새롭게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관심 분야가 유사한 친구 몇 명과
자율 동아리로 화학실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선생님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후에 동아리 개설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실험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에 필요한 도구 대여부터 실험 보고 작성까지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배운 실험뿐 아니라 좀 더 심화된 실험까지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화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제 꿈을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고등학교의 실험보다 좀 더 심화된 실험.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의 일반화학 실험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고등학교 화학보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보다 더 심화된 실험은 뭐겠어요? 대학교 일반화학 실험이니까 바로 이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심화된 과정을 나타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때 좀 더 심화된 실험은 어떤 활동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느끼고 배운 점을 함께 작성해 준다면 좀 더 풍성한 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토대로 이건 학교가 제시한 거고요. 휴브레인이 제시하는 합격하는 자소서의 사례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뭐랬죠?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그랬죠. 이걸 나타내라 그랬죠. 한번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고등학교에서 직접 진행하기 힘들었던 심화 실험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생명과학 2 시간에 배웠던 PCR 기술을 이용하여 DNA를 증폭했던 실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기형 등으로 증폭한 DNA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타겟 DNA로 추정되는 짙은 DNA 밴드 밑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흐릿한 비특이적 증폭 산물들도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즉 제가 넣어준 프라이머가 PCR의 그 애널링 단계에서 원하는 부위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비특이적으로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한 서열에서도 증폭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추가 실험으로 그 원인을 밝히려 했으나 정해진 프로그램상 추가 실험이 불가능하였고 이후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유전학의 이해 도서를 추천받아 애닐링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행한 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졌던 이유를 애닐링 온도는 프라이머의 TN 값에 가까운 온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교과서에 써있는 일반적인 설정 온도대로만 실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직접 프라이머의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TM을 계산했더니 제가 진행했던 실험보다 애닐링 온도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실험이어도 매 실험의 수행 단계마다 정확한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죠? 이런 실험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노력했던 과정을 나타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자소서 2번의 항목에 적합한 그러한 자기지도성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 예시는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내용이 좋은데요. 한번 보시면 2학년 재학 중에 인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인문학 교내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말하기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터라 공식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의 말하기를 더욱 신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흥미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각자 대부분의 시간을 탐독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서로 다른 독서 습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친구는 책을 한 번에 집중해서 읽는 반면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친구는 표현된 내용 그대로를 보고서 작가의 의견을 쉽게 수용하는 반면 저는 작가의 주장 중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용하지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독서의 자세가 달랐기에 서로 이해한 내용을 비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메모하며 독서하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반복하여 읽기 등의 독서 요령을 공유하여 각자의 단점이 되는 점들을 극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용 분석을 마치고 첫 번째 토론 당일 발표 경험이 많지 않았던 서로는 준비한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연습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서로 토닥이며 나흘간 친구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며 주장을 다듬었고 저희 팀은 자신감을 얻게 되어 마지막 토론에서 인간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은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복은 스스로가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좋죠? 이거는 저희가 지도한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떤 지도하신 내용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1번, 2번, 4번은 다 저희가 이제 지도한 내용입니다. 한번 4번을 보겠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연대, 중앙대, 경희대는 뭐죠? 너 이 학교 왜 지원하겠니?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반드시 이걸 갖다 학업 역량만 나타낼 필요는 없겠죠. 학업 역량 이외에도 내가 리더십이나 이런 걸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재상에 적합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메인은 학업 역량이 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번, 3번 문항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본인의 장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항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진로 희망이 변경되어 본인의 활동 경험과 지원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풀린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동일한 현상을 두고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학파마다 다른 해석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해 보기도 하면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경제학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상황이 환율의 변동을 가져오고 환율의 변동이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효과들이 너무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장차 저희 진로 희망은 국제경제학, 특히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합격하는 자소서 사례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일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프로그래밍을 통한 알고리즘의 구현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내 정보 시간에 제가 구상한 알고리즘을 블록 코딩을 통해 구현하여 제 의도대로 동작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블록 코딩은 범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고 범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스스로 쌓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파이썬 내장 함수의 기능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해 보았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목적에 맞게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다양한 함수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학적 함수의 정의가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분에 내재된 극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 이미지 내의 사람과 배경 사이의 윤곽선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윤곽선 추출을 통해 불리한 객체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해서 꾸준히 학습해 왔습니다. 향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학습한 인공신경망 시스템을 응용 구현하여 SNS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자동 태깅 알고리즘을 구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려대학교가 저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학교나 중앙대나 경희대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뭐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학업적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로 자소서 사본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외에도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글자가 학교마다 천자 천오백자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합격하는 자소서들의 사례가 바로 이제 학생부의 요소와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없이 자소서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볼 때 이런 심화된 학습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3학년 학생부라도 반드시 도서라도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진로활동이라도, 세특이라도, 동아리 활동의 3학년 거라도 반드시 어떤 요소들을 나타낸 다음에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자소서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합격하는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경쟁력 있는 학생부와 자소서는 그죠? 내신 등급을 갖다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차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